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시간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아서 책을 한 권 봤거든요. 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우노 다카시라는 분이 지었다라고 해요. 이자카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일본의 술집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제 간단한 요리를 내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약간 포장마차 같은 푸드트럭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점포를 차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작게는 한 5, 6평부터 뭐 많게는 한 30평까지 한 그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조금 이제 대단한 점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이제 그냥 꼭꼭 숨겨두지 않고 그거를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풀어가지고 후배들을 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100명이 넘게 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이제 가게를 몇 개씩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게 좀 대단한 거죠. 그 이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줄 아는데 보통은 그거를 이렇게 잘 안 베풀죠. 잘 베풀지 않고 뭐 그런데 이분은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한테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충분히 이제 베풀어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책 내용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입사 5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 독립을 하지, 여긴 점장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독립할 수밖에 없어. 점장이 된 후 2년 정도를 목표로 잡고 홀로 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들 있어. 면접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는 독립을 위한 첫 스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점장 월급이 뭐 대형 레스토랑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가게를 차려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독립을 목전에 둔 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가게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책 내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운영할 것은 이자카야잖아. 특별한 요리 기술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보다 곁들여내는 물을 좀 굵게 갈아드릴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게 더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가게를 상상할 수 있는 애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실물을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고, 이제 기술을 조금 이제 뭐냐,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줘도 스펀지처럼 이렇게 쑥쑥 흡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상상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여기도 한 예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하는 힘이 약해. 가령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오픈하기도 전에 비가 온다면, 비가 와서 오늘 손님이 적으면 어쩌지?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하지만 그럴 때 오늘도 손님이 꽉꽉 차겠군. 비가 오니까 오늘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강하지. 왜냐고? 그런 사람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면 백앤숍에 가서 귀여운 타올을 사와 손님들이 몸을 닦을 수 있게 하자 하는 서비스를 이미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야. 손님이 많이 올까 줄어들까를 걱정하는 사람과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사람,
어느 가게가 더 잘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 보통 그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되고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이분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까? 이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자카야라는 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누구든지 다 성공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팔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매상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한다라는 거죠. 어, 나는 도쿄, 교도, 교도, 교도에서 이자카야를 시작하고 처음 3년간은 가게를 넓히기 위해 한결같이 열심히 일했고 차를 살 수 있게 됐을 때는 벤츠를 샀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싸구려 차밖에 못한다면 너무 서글프잖아.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애들도 그런 장사를 하고 싶진 않을 거야. 20년 전쯤 전에는 도쿄 세타가야에서 야츠가타케 나가노면 지명이라고 해요. 로 이사를 갔어. 부지는 600평. 그 토지를 선택한 건 내 아이를 자유롭고 느긋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이기도 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게 아이들에게 이런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도 커 라고 합니다. 인상적이죠. 그 이제 보상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주어지고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상상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큰 힘이 돼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하우스키핑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용접사들이나 이렇게 전문직이래. 그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기술직 하면은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알게끔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럼 뭐 그게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흔들림을 없애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족발이 있대요. 어떤 손님이 그걸 주문을 했는데 족발이에요, 족발. 먹기가 힘들었던 모양인지 가위 좀 줄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 아이는 그냥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며 가위를 건넸어. 그게 손님에게 친절을 베푼 걸까? 나는 그런 접객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럴 때는 아 먹기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여기서 잘라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잘라서 내줘야 해 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직접적인 서비스를 이야기를 해요. 그 뭐 뒤 이어서도 나오는데 제가 읽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뭐 반값 쿠폰을 나눠주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메뉴를 그냥 써놓는 것도 그렇고 그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오늘 오늘 특별히 여기를 찾아주셔서 첫 손님이니까 이 소주를 반값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대용량 소주를 이거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오셔서 이제 또 드세요. 뭐 이런다라든지 뭐 전어회를 팔기로 했대요. 전어회 그거를 이렇게 좀 많이 들여와가지고 팔려고 목표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오늘 어떻게든 이걸 팔아야지 하고서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점장이 그렇게 직접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그거를 따라서 하게끔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전어 갑자기 할 얘기를 까먹어가지고요. 직접적인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까먹어가지고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설문지로는 실제 손님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장사라는 건 김모 씨나 최모 씨처럼 구체적인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 이 사람한테 이걸 먹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것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최고 강점일 테니까. 어, 가게를 내는 장소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가게를 냈다 치자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장소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배고픔이 없어져.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웬만큼 벌이가 되는 가게를 계속하다 보면 위기감이 생기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손님을 모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가진 주인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픔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처음부터 뭐 운 좋게 뭐 장사가 이렇게 좀 잘 풀린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불황을 겪게끔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하던 대로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나태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위기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불황이니까 아 장사가 안 되나 보다 뭐 불경기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불황일수록 더 많이 그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대형 체인에서 하는 매뉴얼 접객하고는 큰 차별성이 생기게 돼. 스타트 라인에서는 각도가 기껏해야 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더라도 몇백 미터 앞에서는 걸어가는 길이 좌우로 크게 나뉘는 거나 마찬가지지. 1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쓰는 1시간 1시간 그리고 내가 읽는 책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1년 뒤, 2년 뒤 그리고 한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생을 하게끔 되는 거죠. 저희는 집을 사서 이제 뭐 팔고 뭐 이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집이라도 더 많이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이제 지금 재산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크게 안 바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개고생하고 버는 돈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점차 그 힘이 세지죠. 그 힘이 커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돈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불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처음에 장사가 조금 이제 안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시도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게 본전치기가 될지는 몰라도 그걸 통해서 실력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손님들도 붙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 한 분 한 분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의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손님 한 명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라고 해요. 그거를 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그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제 유튜브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훨씬 더 많죠. 사실 몇천 명? 뭐 다 합치면 한 몇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조회수, 그 지나쳐 가신 분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다시 찾느냐, 구독을 누르느냐, 뭐 좋아요를 누르느냐는 제가 얼마만큼의 그 퀄러티가 있는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실력에 따라서 그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굉장히 이야기를 잘 조리 있게 잘 하고 편집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봐도 제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보면 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의사 전달도 분명하고 그리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의 실력을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편집을 많이는 안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대충 하는 편이고, 그 이제 편집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간과 공이 들인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재미있게 편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제 뭐 음악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클로즈업이라든지 뭐 그런 영상 편집을 따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순수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바를 잘 전달을 하고 그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실력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붙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손님 한 명 한 명을 이제 내 팬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사에는 운이 필요하지 그 운은 스스로 끌어당기는 거야. 비가 오니까 빨리 가게를 닫자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야 어떻게 운을 붙잡을 수 있겠어. 어떤 때든 가게를 찾아준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조금 이제 잘 풀릴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만약에 뭐 요리 경연 대회나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분야에 도전을 하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 이렇게 똑똑한 스타일도 아니라서 상대평가인 어떤 시험이나 뭐 이런 걸 들어가면 조금 이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이제 하나씩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쌓아 나가는 거죠. 자격증도 하나씩 더 쌓고 경력도 하나씩 더 쌓고 영어도 계속해서 늘리고 이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커트라인이 상대평가로 커트라인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상대평가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좀 많이 뽑죠. 엄청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한 100명 중에 1등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저한테는 조금 이제 좋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는 일 전부가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해. 나 역시 아이디어의 절반 이상은 실패했지 싶어. 하지만 가령 그때는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시도해 본 만큼 축적된 결과가 가게에 나타날 거야.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시도를 많이 해보고 그 이제 실패도 많이 해보면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게끔 되잖아요. 그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요거는 효과가 없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공을 하면은 그건 이제 성공의 경험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가장 안 좋아하고 뭘 하도 뭐 실패를 하든 뭐든 열심히만 하면 그 이제 지금 당장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 거야. 그 직원 역시 개업하고 초기에는 꽤나 고생했어. 하지만 6, 7평짜리 6에서 7평짜리 작은 이자카야에서 손실이 난다 한들 뻔한 수준 아니겠어? 30평짜리 가게하고는 사정이 달라. 그렇다면 돈은 못 벌더라도 원가만 회수하자는 정도의 각오로 처음 반년은 있는 힘껏 참고 버텨내면 돼. 손실이 나지 않으려고 움츠러드는 장사를 할 게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 그렇게 함으로써 가게의 실력이 붙게 돼. 손실을 신경 쓸 정도라면 애초에 가게를 내지 마. 난 그렇게 생각해. 도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실패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흑수저라고 하면 실패를 해도 뭐 안정적인 직장 뭐 이렇게 무언가가 보장이 된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실패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시간 낭비에서 끝나요. 그게 이제 시간 낭비인데 근데 그것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 다음 도전에 있어서 밑거름이 충분히 이제 되거든요. 열심히 제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방법이 이렇게 잘못돼서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데 열심히 한 만큼 실패를 통해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뼈저리게 알 수가 있거든요. 몇 년을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한 거랑 그냥 이렇게 대충 한 3개월 해보고 실패한 거랑은 임팩트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죠. 자신한테 주는 데미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확실히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죠. 뭐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안 하는 게 더 좋죠. 처음부터 잘 하는 게 더 좋은데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체인점, 그 중에서도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운영하는 곳이 자기 가게 근처에 생겨나면 다들 전전긍긍하지.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가령 백엔숍이 생겨도 세상 모든 상품들이 백엔이 되는 건 아니잖아. 고급 제품들도 잘 팔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싼 간장을 찾아 슈퍼에서 특판 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지나 원재료에 신경 쓴 비싼 간장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은 단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가격으로 승부하는 싸게 파는 가게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 메뉴가 잘 팔릴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앞에 놓인 1분 1초가 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해.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하는 게 그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자신의 라이벌이 마트에서 파는 맥주나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안주가 그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 해요.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 이제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요식업계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점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